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동료와의 관계는 껄끄럽고 부하 직원들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2500년 전에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공자의 논어에서 말입니다. 기원전 6세기 중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춘추시대라 불리는 이 시기는 왕권이 약화되고 제후들이 서로 패권을 두고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도덕과 질서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공구, 자는 중리. 우리가 공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혁신가였습니다. 공자는 73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어입니다. 논어는 공자가 직접 쓴 책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과 행동을 모아서 편찬한 어록집입니다. 첫논어는 총 20편 49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8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매년 수백 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서라는 증거입니다. 첨노노노의 핵심은 세 가지 개념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in iren입니다. 이는 사람과 둘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이는 단순한 친절이나 배려를 넘어섭니다.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남을 이루게 해준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인의 실천입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윈윈 전략이 2500년 전에 이미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포춘 500대 기업의 CEO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동양고전이 바로 논어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고객을 세워주면 우리도 선다는 철학으로 세계 최대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예엘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형식적인 예법이나 의례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공자에게 예는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예를 모르면 설 수 없다. 공자의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직장에서의 예의, 가정에서의 예의, 사회에서의 예의는 모두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창의적이었어도 기본적인 예의 없이는 팀을 이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예의 바른 행동은 상대방의 신뢰를 높이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를 간파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군자, 준, 즈입니다. 군자는 태생적 신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군자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 이는 현대 리더십 이론의 핵심인 셀프 리더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는 실패의 책임은 내가 지고 성공의 공로는 팀에게 돌린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이는 공자가 말한 군자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터의 논어에는 하루에 3번 자신을 반성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 남을 위해 일할 때 진심이었는지, 친구와 사귈 때 신의가 있었는지, 배운 것을 실천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성찰적 리더십과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공자는 교육자로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는 그의 철학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신분과 출신에 관계없이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개별화 교육입니다. 같은 질문에도 학생에 따라 다르게 답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급한 학생에게는 신중함을, 소극적인 학생에게는 적극성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현재 교육계가 추구하는 맞춤형 교육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 때 참고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자의 개별화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하기시 습지, 챙보이 액수의
이리시시즈.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학습의 본질이라는 깨달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첫 논어의 영향력은 동양을 넘어 서구 세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타르는 공자를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한 철학자라고 칭했습니다. 독일의 라이프니츠는 공자의 사상에서 합리주의 철학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소르본 대학교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논어천마을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공자의 인본주의 경영 철학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유교 문화권 국가들의 높은 교육열과 경제 발전은 공자의 학습 중시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물론 논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2500년 전의 책이기 때문에 계급제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에 대한 시각도 현재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혁신적 사고를 제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논어의 핵심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관계의 본질, 리더십의 근본, 학습의 의미, 자기 성찰의 중요성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비판적 수용입니다. 첫 논어의 지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고전을 읽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논어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약속을 지켰는가,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공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의 황금률보다 500년 앞선 가르침입니다. 셋째, 학습을 삶의 일부로 만드세요. 공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입니다. 2500년 전 혼란한 세상에서 한 교육자가 제시한 인간관계의 지혜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논어는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실용적 지혜서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고전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힘입니다. 글로벌 위대한 저술 시리즈의 첫 번째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 플라톤의 아이데아론을 만나보겠습니다. 동양의 실용적 지혜와 서양의 사변적 철학이 어떻게 만날지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다루었으면 하는 고전 작품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